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 통해서 사실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출판 기념회도 못 했는데 사실 출판 기념회도 못하고 해서 하여튼 오늘 이왕이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기자님들한테 모든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한테 좀 와주셨으면 했는데 참 너무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제가 양주 시민을 위해서 양주 시장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시민의 어떤 생활이나 시민의 불편을 그러니까 꼭 챙기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같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진짜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서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한영석 의원 잠깐 나오세요. 한영석 의장님하고 우리 저기 김재선 위원장님 우리 어르신들 좀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아니 저 실제로도 오늘 기자님들 계시니까 저기서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아니 정만국 회장님 나오시고 김태재 회장님 나오세요. 일어나 나가세요. 예, 예, 일로 오세요. 저기 한영석 의원님 나오세요. 우리 저 김용수 선배님도 나오시고 같이 예. 나오세요. 예. 예. 면장님, 심재선 면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저기 워낙 많이 오셨는데 아니 우리 이세정 선배님 잠깐 오세요. 예. 예, 이세정 위원장님 나오세요. 예, 뒤에 계신 분들 나오셔야 되니까 나오세요. 20명 더 모집하셔야 된다. 20명을 올라가요. 뒤에 저기 젊은 분들도 올라오시고 다 올라오세요. 그럼요. 그쪽에 오세요. 저 친구들도 좀 오시고, 예? 우리 저 가족들도 좀 나오시고요. 이 큰형님 어디 계시지? 예, 큰형님, 작은 형님도 나오시고요. 누님들도 나오세요. 국장님, 이준 국장님 오세요. 같이 사진 찍으세요. 일로 오세요.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수현 후보님의 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예, 마스크 그냥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하는 양주시,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시를 만드는 꿈을 실현할 최고의 적임자 강수현입니다.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힘든 경제적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양주시는 현실을 예면한 채 투명하지 못한 행정, 의욕투성이 시정으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양주시에서 37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양주시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위기의 양주를 변화하는 양주시,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시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주시 발전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만과 지지부진한 지역개발에 대한 발전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병원으로 인한 시정 공백이 발생하고 회복할 수 없는 큰 실망과 피해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4년의 양주시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간의 행정 경험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 저 강수현이 우리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 강수현은 집행부 감시자 역할만 하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는 다릅니다. 공직생활 동안 제1선 읍면동, 기획, 일자리, 환경, 교통 등 9급으로 시작하여 팀장, 면장, 과장, 실국장을 거치면서 소강 분야에서 시정 전반을 익히고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도 어려움 속에 착실히 해왔습니다. 양주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민생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장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과 우리 시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전철 7호선 고복정 간 구간분리 시행을 통한 조기 착공과 서울 양주 고속도로 및 교외선 양주 서부 연결철도의 조속한 추진, 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융공업 R&D 단지 구축 및 확대,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 등 5가지 공약을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우리 양주시 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 뛰어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조기에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 잘하는 검증된 행정 전문가 강수현이 앞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 시민과 우리 시가 골고루 각 분야에서 확실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저 강수현이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막힘없는 4톤8단의 도로망 구축과 획기적인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과 서울 양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김포와 파주, 양주, 포천을 잇는 수도권 제 순환 고속도로 및 국지도 39호선의 착공 및 준공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TX 노선의 양주역 정차와 서부권을 포함한 광역버스의 노선 확충, 양주역 덕정역의 환승센터 및 종합버스터미널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호체계 설치로 교통체증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많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100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은남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서부권, 동부권에 추가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단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혁파를 통한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통합 서비스망 구축 및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중시시간대 그리고 주말의 주차 단속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평등한 복지도시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일 먼저 향후 50만에 대비한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의정부시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병원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경기 육군권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어르신까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 여성, 어르신들의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겠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시설의 확충과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 및 치매 안심센터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과 작업장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계층에 대하여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도 소홀함이 없이 지원하는 등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복지도시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 스포츠가 최고인 으뜸도시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공약인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희망장학재단 기금 확대와 교육특화사업 및 학교별 체육관 건립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도시 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양주 대표 축제 발굴과 아트센터 건립,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우리시의 특성을 살려 무형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토록 하겠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해암사지와 사적 526호인 양주 대모산성의 정비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양주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며 옥정 신도시내 실내 수영장 건립 등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세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기 마무리, 회정역 조기 착공, 옥정 신도시내 공공시설 확충, 서울 사무소 설치, 장흥지역의 관광객 유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대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사업, 자전거도로 및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이 기대하고 설레는 양주를 만들 것이며 공직 내부적으로도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양주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전문 경영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영화를 만들려면 감독이 시나리오를 잘 선택하고 경험 있고 유능한 스태프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천만 관객이 몰릴 수 있듯이 우리 양주시에도 행정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양주시가 처한 총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역동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랜 공직생활 동안 오직 양주시와 시민을 위해 땀 흘려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불의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신념을 바탕으로 위기의 양주시를 희망의 양주시로 만드는 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기쁨은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가슴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검증된 일꾼 강수연,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시를 만드는 꿈을 실현할 최고의 적임자 강수연, 저와 함께 새로운 양주시, 희망의 양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1m 먼저 손 드시고 저기 신청하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1mm 답은 자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출신이라 그러신지 지금까지 와봤던 기자회견장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준비가 좀 잘 되신 것 같은데요. 그 후보자께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역에서 이제 보면 이성호 시장에 대한 장기 투병 생활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 출신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그 후보자에 대해 생각하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본선 진출 경쟁도 치열한데요. 여기에 지금 안기영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그 양주시 지금 관내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양주시는 공직자 출신이 시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이제 양주시장이 계속 공직자 출신이 하다 보니 그런 건데요. 그래요, 저는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이 사실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제가 하는 일이 또 시장이 하는 일이 일단 공무원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이제 호흡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공직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뭐 다른 시장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셨는데 하여튼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양주시에 저거 그리고 또 우리 양주시가 경기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는 저 경기 남부권이나 그런 데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는 우리 공직자 출신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장들이 하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뭐 일단 우리 이성호 시장은 4년간 병중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시장님들도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양주가 지금 4년간 시장이 그럼으로써 지금 공직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근데 지금 세상은 공직사회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상사가 얘기하면은 뭐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렇게 따라서 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나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적어해서 그 사람들을 잘 끌어가면서 공직을 이끌어가야지 무조건 소리 지르고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민간인 출신의 시장들이 들어와서 병폐가 있는 부분도 많이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저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인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공정과 공정과 뭐라 그러죠? 네, 공정과 상식. 예. 우리 인사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도 바로 잡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대우해주면은 양주시 자연스럽게 발전될 겁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를 잘 아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안기영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저도 그냥 전에 도지만 한 부분이 그런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뭐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그 8분이 지금 출마를 예정하셨고 그분들 다 보시면 그 내놓은 공약들이 좀 대동소이한데 강수현 후보께서는 그 다른 후보들과 차별에 대한 정책이 공약이 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거 하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8분 중에서 강수현 후보만의 그 적합성이라든지 꼭 자신이 돼야만 하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깨끗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조성하는 게 사실 우리 양주시 공직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년째 그 청렴도 조사에서 계속 하위 등급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누워서 침 뱉으면은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데 왜 저러지? 사실 저도 어느 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렴도 조사 시험을 받게 되면은 사실 다 우호적으로 섰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 들어온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세상이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나름대로 뭐 저거 한다 하지만 이 공무원들도 아니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청렴도 적어서 청렴도가 적어서 우리 시민들 뵙기도 참 진짜 나쁘고 여러 가지 적었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공직자 출신이고 또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또 제가 인사 업무 담당하면서도 최대한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해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가 되면은 양주시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또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우리 양주시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8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8분들 참 훌륭하신 분들 다 나오셨습니다. 뭐 시장을 2번이나 나오시고 도의원 1번에 시의원 뭐 2번 하시고 거의 정치 경력 뭐 정치를 따지면 거의 한 30년 저 공직사회 거의 맞먹게 하신 분도 있고 또 대학에서 교수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여튼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의정활동하면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분들 다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전문 행정가라고 했는데 일단 양주시를 전반적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양주시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은 그 양주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경원일보의 황민호 기자라고 합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 게 많은데 제가 혼자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이제 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주시에는 지금 계속 20년을 양주시청에서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자꾸 시장에 공천을 받아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 출신들이 시장을 되면 안 된다 여론이 이제 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강수현 우리 후보님께서는 양주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으면서 거기서 이제 과장도 하시고 또 국장까지 이제 승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자마자 바로 출마를 하시는데요. 이 후보 이제 오늘 출마 기자 회견하시면서 출마에 관해서 쓰셨듯이 양주시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직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이 와서 문제가 많다고 하고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 시장님이시죠? 나오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모순된 주장 아닌가 그거에 대해 이제 답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류센터 요즘 옥정신도시의 물류센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거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전에 교통국장하고 퇴직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 영향 평가를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한계가 있다 해서 국민이나 관계자분들이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퇴직 공문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그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말에 퇴직해서 이제 선거에 나오겠다 해서 좀 나왔고 사실 우리 이성호 시장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런 질문을 해주실지 몰라도 전 사실 제가 인사담당 국장 하면서도 인사 제대로 하자고 사실 우리 시장한테 항변하다가 기획행정실장 간 지 6개월 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조직에 당연히 참모들 입장에서 윗분이 잘못하면은 잘 가야 된다고 권유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죠. 그리고 사실 우리 이성호 시장님 같은 경우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하된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이 그때 당시 이성호 시장이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당신 잘하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난리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 한동안 자기 소관 업무 이 분야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잘못하면 충원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죠. 시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저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암만 참모가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는 거고, 뭐 나름대로 뭐 그 말씀 하시겠죠. 왜 못 고쳤냐고. 근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성호 시장을 모셨다고 해서 제가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 퇴직한 마당에 그동안 사실 제가 이제 1년 동안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지만 야 진짜 이게 시장에 4년간 공백이 있으면서 진짜 시정에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참 불만이 많더라. 뭐 지금 얘기한 우리 물류센터 관계도, 근데 사실 이 물류센터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는 옥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때 이미 지구 지정을 하면서 모든 환경 영향성 검토나 교통 영향 평가나 그런 걸 다 거쳐서 지구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오다가 지금 아무튼 그게 이제 지원 시설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물류센터도 그 지원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전에 받아서 항보를 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났다고,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거 다시 받아야 되고 한다면 그 사람들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실 지원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대고 하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사실 보면은 뭐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새롭게 옥정지구에 아파트를 져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꿈, 좋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단지 그냥 초입 있는데 큰 대형마트가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와가지고 화물 차들 왔다 갔다 하고 큰 차들 왔다 갔다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처리된 거는 어떤 간에 현행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고, 지금 시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주시 평년도가 최하위 등급인 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양주 로컬푸드 사태입니다. 총체적인 부실이고 총체적으로 써봤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아십니까?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양주 세금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써봐도 너무 썩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 오늘 기자님 오시는 건지 아십니까? 네, 국경기신문 기자입니다. 예? 국경기신문 기자입니다. 그러세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로컬푸드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게 아닌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적어도록 해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로컬푸드 위원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달라서 답변을 드린 상황이니까는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정확히 알지만은 하여튼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라이브 우리방송 이성동 기자입니다. 지금 후보님이 국민의당으로 나오셨는데, 국민의힘으로 나오셨는데, 국민의힘 입당 시기는 언제였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호 전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선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6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요. 사실 뭐 제가 37년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정당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뭐 개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여튼 그때 우연찮게 어떤 우리 국민의힘하고는 어떤 뭐 제가 국민의힘이나 어떤 당의 특정한 어떤 뭐 관심이나 거기에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서 좀 하는 뭐 행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 사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성호 시장님 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쉬질 않으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실 사무실에 나오셔서 같은 뭐 민원분들도 만나시기도 하고 또 뭐 일 처리하고 처리하시고 해서 사실 심지어는 과장 되고 국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 눈치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 나와서 찾거든요. 또 다니시고. 그만큼 그분이 열정적으로 참 너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병을 얻으셔서 사실 저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시술을 하고서 하루가 이틀도 안 쉬었어요. 안 쉬고 바로 사무실로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고 좀 안타까웠던 게 그때 좀 푹 쉬고 좀 이렇게 병원에서 쉬릴 때까지 쉬었으면은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양주시에서 평생 자기 공직자로 직원을 하다 시장 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단지 당신이 이제 그렇게 몸이 되셨는데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시장이 시민들이 불편해할 때 시민들 곁에 와서 어려움 듣고 호소도 들으면서 일단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듣고 같이 공감해 준다는데 시민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신뢰고 또 시장을 뽑아준 입장에서 시민들은 그게 보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건강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서 뭐 충분히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는 있었는데 어떤 뭐 정치적인 논리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퇴직 시기를 사실 적정한 시기를 놓쳤고 또 그렇게 돼서 지금 그분이 사실 뭐 솔직히 24일날 그만뒀대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작에 그만두지 지금 그만두면 뭐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신이 진짜 도저히 시정을 수행을 못하겠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과감하게 그만뒀으면은 사실 그분은 우리 양주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시장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시장 되면은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꼭 승진하는 우리 양주시. 사실 공무원의 사실 그 가장 큰 그 로망이 뭐예요? 일단 승진하고 저거 하는 게 사실 저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내부의 불만이나 인사의 불만으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2층에 있는 사람이 승진한다면 그 원칙을 제가 꼭 깨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일보 운영인 기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공직자 출신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네 분이 공직자 출신 시장이 이제 여기 됐고요. 근데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보면 줄서기가 횡행하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갈라치기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이제 그 통합과 소통인데요. 그동안에 이런 그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하고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그 젊은 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별도로 후보자께서 양주시 차원에서 젊은 그 청년들을 위한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그 청년층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하여튼 그 사실 화합하고 그 소통할 수 있다면은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참 훌륭하게 잘 이끌어 가지고 유지가 되죠. 사실 이 말은 참 우리가 화합, 소통 많이들 말씀하시고 얘기하지만 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은 하여튼 제거부터 최대한 밀어놓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시장 인사권 하면 뭐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장의 고유 권한을 뭐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말씀이라고 하실 거고, 하여튼 앞으로 그 인사나 그런 부분은 어떤 룰에 의해서 하여튼 그 룰에 의해서 그 유지돼가고 또 하여튼 그러니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룰을 최대한 적어할 거고, 그 룰을 저는 최대한 지키도록 해서 일단 공직 내부에 일단 불만부터 먼저 해소해서 일단 화합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젊은 층에 사실 참 그 젊은 층하고 노년층하고 참 이게 젊은 층을 챙기다 보면은 우리 노년층에 소홀하게 되고, 이제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화 시대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아마 거의 70 정도 될 때까지는 사실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좀 많이 적었는데, 지금 5급 이상은 1년 전에 명퇴를 내든지 우리가 공무원수를 봐야 되고 경우인데, 사실 또 그렇게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다 보면은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젊은 층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뭐 파주도 그렇고, 하여튼 파주 같은 경우에는 LG 필립스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적어있듯이 하여튼 젊은 층을 위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는 아무튼 제가 더 고민해 볼 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거는 제가 임기 내에 꼭 아무튼 우리 양주시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100대 기업을 좀 어떻게 꼭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아무튼 좋은 일자리를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우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양주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이라든가 단지 확대를 하신다는 이러한 공약을 내버리셨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로는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부분께서는 단지 규제 역할을 통한 4차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공약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그런 유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존에도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양주 테크노밸리가 이제 우리 양주역 주변에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우수한 그 인력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우수한 인력이나 우수한 그러니까 나라들은 첨단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일단 이 단지는 조성을 하지만 이게 사실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해서 활성화가 되기가 사실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서 썼는데 하여튼 이 방법은 하여튼 이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저 세부 공약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무튼